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10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녹화방송입니다. 어제 10월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끌어내려야 한다. 즉 중도에 탄핵해야 한다. 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이재명 씨로 봐서는 굉장히 독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또 나름대로 좌표를 설정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10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00명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표결이 있었죠. 김건희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 이탈표가 4표 생겼습니다. 만약에 4표만 더 이탈표가 있었다면 가결될 뻔한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동물적 감각으로 여권이 뭔가 균열의 주좀 흔들리고 있구나. 조금만 더 밀면은 탄핵 가능하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탄핵의 추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 10월 안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10월 24일 그 당시 JTBC 태블릿 PC의 첫 보도가 있고 그 다음날 10월 25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1분 40초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문재인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였죠. 물론 당대표는 추미애였습니다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가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10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일괄 사표를 지시했고 10월 29일 주최 측 주장 3만 명, 경찰 주산 13,000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1차 촛불 집회를 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였냐 하니까 거국 중립 내각, 탈당, 거국 중립 내각, 그다음에 엄정한 검찰 수사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야말로 갑툭튀, 요즘식으로 표현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듯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꺼낸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한 6분 정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만은 한 6, 7분 정도 마이크 잡고 연설하면서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퇴진과 탄핵을 가장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야권에서는 문재인 당시 전 대표를 향해서는 고구마 발언해서 답답해 죽겠다. 야, 이재명 시장 저 별거 아닌 저 성남시장인데 사이다 발언이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으로 보아서는 지금 사실상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혼연일체로 똘똘 뭉쳐 있으면 탄핵은 언감생심이죠.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그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 11시인가요? 11시 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제 아세안 정상회담 참석차, 필리핀은 국빈 방문이죠. 5박 6일 아침에 출국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는 없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오늘 1박 2일로 부산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른바 친한계 의원 20여 명이 만찬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기에는 10월 4일에 있었던 재표결에서 이탈표 4표가 최상병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은 한번 조금만 더 밀어붙이고 두들기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참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던 시절에도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앞서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바로 수석 비서관들을 갖다가 일괄 전원 사표내도록 지시함으로써 사실상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 물론 뭐 후임자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후임자들이 앞뒤 전후 사정을 모르죠. 스스로 방어막을 갖다가 깼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처음에는 탈당하라, 거국 중립내각 구성하라,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넘겨라, 그다음에 국무총리 뭐 이렇게 쭉쭉쭉 계속 밀리는 가운데 갑자기 갑툭튀. 그때 이재명이 한 이야기는 중도에 하야하면 국정 혼란이 온다고요.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라고 선동해버립니다. 선동하자 분위기가 그러자 뒤늦게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도 그와 같은 흐름에 이제 타기 시작했고 추미애 대표도 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탄핵으로 몰고 가는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 탄핵이란 말을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은 사실은 문재인도 안철수도 추미애도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이 11월 중순경에 지방 내려가서 거기에서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제 김무성을 비롯한 이른바 비박계 입장에서는 자 지긋지긋하다.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 종일 뭐 최순실 이야기, 뭐 정호성 이야기, 안종범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그다음에 뭐 정윤회 이야기,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가운데 지긋지긋하다. 이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손절하고 우리의 새로운 대안인 반기문 사무총장을 모셔오면 우리가 이른바 조기에 대선을 치르더라도 이길 수 있다. 그 당시 이제 2016년 12월 31일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을 그만두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이제 김무성 측에서는 그때 뉴욕으로 사람들을 파견해서 반기문과 접촉을 시작하죠. 대안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김건희 이야기 나오고 뭐 나오고 정말 듣기도 딱할 정도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 또 이재명은 192석을 갖다가 등에 업고 계속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끌어내려라는 표현으로 아주 선동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표현으로 끌어내려라고 계속 바람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갖고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쯤에서 손절하고 우리도 새로운 대안, 우리에게는 한동훈이 있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5명만 이탈해버리면은 김건희 특검법 바로 가결되고요. 그런 분위기라면 바로 뭐 이런저런 것을 엮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 나오지만 지금 대통령이 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있느냐?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죄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어제 끌어내려라는 표현은 마치 1965, 66년도 당시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의 마오쩌둥이 자기들 홍위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석열을 공격해! 등소평을 공격해! 이렇게 사람 이름을 갖다가 찍지 않았습니다. 사령부를 포격하라! 사령부를 포격하라! 이 한마디의 홍위병들은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면서 유석이 덩샤오핑 등을 갖다가 주사파로 몰면서 천하대란을 일으킵니다. 천하대란을 일으키자 그제서야 또 마오쩌둥 거기 힘을 실어주죠. 자,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라면서 대란대치 크게
난을 일으켜서 뭔가 취하려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저는 이재명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10월 4일 반란표 4표를 보고 바로 10월 5일 강화도에서 탄핵이란 표현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선동적인 끌어내려,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징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은 결국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선전선동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론 뭐 서범수 사무총장 등은 끌어내려서 감옥 갈 사람은 당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 이제 내부에서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갈라져 있는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런 틈새 속에서 몇 명이라도 아이고 이제 너무 지겹다, 이제 김건희 이름만 들어도 진짜 신물이 난다, 이쯤에서 정리하자. 그래 뭐 조기에 뭐 이런 분위기라면은 조기에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중도 뭐 하야하고 조기 대선 치르면 우리도 뭐 그렇다고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닌데 해볼 만하지 않는가. 마치 2016년 당시 김무성, 유승민 등에게 현혹되었던 한 50에서 60명가량의 초선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가표를 던졌던 겁니다. 자, 정말 우리가 이게 과연 지금 상대방은 거세게 몰아치는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지금 뭐랄까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서로 혼연일체 합칠 생각보다는 서로 어떻게 보면 각을 세우는 모습이 딱합니다. 고맙습니다.